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도어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단지나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인상이 돼서 입주자 대표에서 해당하는 첫 달, 그때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첫 부과,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건물의 주요 시설들, 뭐 펌프라든가 승강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쓰면서 노후화되면 그 일정하는 노후되는 그 시점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근데 그거를 그 망가진 달에 부과하면 입주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대로 언제쯤 되면 얘를 점검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비용을 예측했다가 입주자한테 매월 부과하는 게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선하는 충당금입니다. 이거는 공용부죠, 공용부. 그리고 집합건물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수선적립금, 특별수선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첫 부과하거나 아니면 인상할 때 업무 체크사항에 대해서 먼저 5가지를 나열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계정 과목을 먼저 만듭니다. 이 계정 과목은 전산에서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 만드는 방법은 이미 제 영상에 계정 과목 코드 검색해서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격리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를 세팅해야 됐죠. 이제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전산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출 처리할 때 임차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거에 대해서 납부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중간 정산을 할 때 임차인이 전출할 때는 그동안 납부했던 거를 소유자한테 돌려받도록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 처리할 때 그 사람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게끔 계산을 설정합니다. 이거는 격리가 하거나 전산해서 할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부과할 때 또는 전표 입력하는 것들은 다 이후 거는 격리예요. 이자 수익 발생도 격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 혹은 5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 계정을 만들 때는 항상 계정은 모계정. 만약에 이건 비용이죠. 그죠? 비용 밑에 있는 그 당 카테고리 중에서 몇 가지 쭉 들어간 것 중에서 여기는 전기료 항목에다가 만약에 제가 전기료 과세하고 비과세를 넣는다. 계정을 만들 때 전기료 요 밑에다가 전기료 밑에다가 커서를 두고 또는 얘 여기다 놓고 신규 버튼을 누르면 전기료 밑에 그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 얘하고 동급의 계정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은 얘의 모계정. 얘가 자계정이고 얘가 모계정이에요. 여기다 커서를 놓은 상태로 신규를 눌러야 전기료, 과세, 비과세 밑에 나란하게 같은 높이로 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계정 위에다가 등록하시고, 그리고 입력할 때 적어도 전기료와 얘하고 관련된 똑같은 등급의 계정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계정에 있는 걸 한번 클릭하면 세팅이 나와요. 비슷하게. 그럼 얘를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한 다음에 모계정에다 커서 놓고 신규 버튼 누르면 계정 과목문만 나오지 않고 여기 회색 부분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차대변에 대한 여부 요거 또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계정을 내가 잘못 넣었어요. 근데 이 계정은 한번 등록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대신 사용 여부를 부로 선택하시면 그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기표도 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쓰지 않는 걸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기표를 안 했으니까 표기는 안 돼요. 어쨌든 여기에 찾으면 있는데 인쇄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장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 판서를 좀 할게요. 장충은 집합건물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파트는 어차피 비영리입니다. 비영리예요. 그래서 입주자한테 소유자 또는 입주자, 임차인들 이분들한테는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부가세를 굳이
별도로 나눠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요. 발행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것, 즉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발라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집합건물은 주거용 말고 상업용 건물은 영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나 입주자한테 만약 얘가 영리라 그러면 얘는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 것 중에 과세가 있으면 이 과세는 따로 나눠서 공급가하고 부가세를 나눠서 세금계산 발행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또는 면세는 얘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얘는 세금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충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장충은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 오피스텔하고 상가 같은 관리단하고 관리회사는 구분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대행은 뭐예요? 수도료, 전기료 이런 거. 그런 관리비 고지서와 별도로 세금계산을 발행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입주자 중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하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창고 임대나 주차장 이런 수익사업이 있어요. 수익사업, 집합건물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사용료도 세금계산서, 부가세, 그 다음에 계산서, 비과세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장충하고 관련돼서 설명드리려고요. 왜냐면 장충 같은 경우는 여기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장기손 충당금 부과할 때 얘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캡처를 해야 하는데 장기손 충당금은 면세이고 면적단가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여기 과세 있는 데도 있어요. 또는 여기가 면적단가가 아니라 그룹 부과인 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면적단가입니다. 왜 장충을 지금 과세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하냐? 아파트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충 그대로 부과 때려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선적립금이나 장기손 충당금 또는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법상 물품이나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를 실제로 돈을 받아서 그 즉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스케줄상 있을 걸 대비해서 돈을 적립한 거죠. 실제 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 고지서 함께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사대금으로 수선 중립금 또는 장기손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을 지출했을 때는 공사업체한테 관리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죠? 그리고 그거는 수익사하고 관련이 없다면 관리단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 공사 금액을 공급받는 구분 소유자한테 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 그냥 면세로 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편하다. 즉, 제 말은 여기서 장기손 충당금을 실제는 부과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만 얘는 집행한 금액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거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면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첫 장충에 대해서 계정을 세팅할 거면 면세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손 충당금 부과할 때 얘는 세팅은 전산회사에다 요청하면 얘가 여기까지는 세팅해줘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어 놓고 코드도 부가 코드도 맞춰보고 그리고 요거는 부가내역서상에 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손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 이름을 명목을 어떤 거든 하든 여기에 놓고 1제곱미터당 단가가 만약에 우리가 50원이다. 50원으로 했다. 50 곱하기 이 관리면적 한 금액이 부과되는 금액이겠죠. 그 X값이 일로 가요. 그럼 얘를 면적으로 나눴을 때 제곱미터당 50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부과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부과와 계정 설정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것 중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두 번째. 요거하고 얘를 했어요. 근데 전출 처리 계산 설정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전출 처리에서 장기손 충당금 탭을 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충당금 항목 등록을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당금 항목을 코드는 전산회사에서 해준 거 그거 따라서 장기손 충당금 해서 분양 면적으로 저장하고 닫기 해주면 얘가 시작하는 동호
그 다음에 면적 범위 1제곱미터당 단가는 우리가 5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원 단위, 원, 10원, 100원. 여기 원 단위는 4, 4, 5, 2 반올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일자는 9월부터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종료일자는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원 단위 4, 4, 5, 2 파고요. 이게 첫 부과할 때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는 단지가 이 50원 했는데 올해 2024년 9월 1일부터 100원으로 인상돼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행추가하고요. 행추가해서 요거 자료 그대로 끌고 오고 시작 종료 똑같이 가고 1제곱미터당 똑같이 가요. 대신 얘를 금액을 100원으로 바꾸고 시작일자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종료일자는 얘는 그 전거는 마감 쳐야겠죠. 2024년 8월 31일로 수정하고 얘는 9월 1일부터 2044년 뭐 10월, 12월 31일까지 하고 원단위 4, 4, 5, 2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기간에 전출한 사람은 50원을 정산받고 이 기간과 이 기간을 걸쳐 있는 분은 2024년 8월까지는 50원으로 산출된 금액과 2024년 9월 1일부터 두 달은 100원을 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각각 계산해서 얘가 중간정산할 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 계정 과목 코드 만들었고 장충했고 전출 처리 시 계산 설정했습니다. 이제 전표 입력 방법은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4번과 5번을 말씀드려요. 부과할 때 전표 입력한다. 이거는 격리 가는 거죠. 장기 수선비, 그 다음에 대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월말 전표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과한 다음에 또는 그 달에 바로 예치할 수 있죠. 장기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은 지금 당장 쓰진 않지만 나중에서 모아두니까 별도 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부채와 예치금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는 예금 통장은 장기순당 예치금으로 그 다음에 출금은 관리비 통장에서 빼서 얘로 넣습니다. 입주민한테 부과할 때는 관리비 통장으로 수납 받게끔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 통장으로 받아놨다가 장충 금액만 빼서 예치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월 즉시 별도 이체 시 9월에 부과해서 9월에 바로 별도 이체하는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이 일치합니다. 시점이 같잖아요. 근데 9월에 부과를 했는데 10월 달에 돈을 빼서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한 달이 차이가 갭이 나죠. 이걸 부과 후 별도 이체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부채 설정하고 빼면 한 달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충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의 유형은 딱 두 가지. 금액이 맞던가 아니면 한 달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외 금액은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는 사용할 때 얘를 만약에 장충을 수리를 비용을 썼다. 그럴 때는 얘는 어디 가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줄어들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에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사용시예요. 그래서 계속 장기수선 충당금과 예치금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경비 지워버리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하고 예금 이자 수입. 예를 들면 그 이자가 어떻게 할까? 그냥 선납법인세, 주민세 둘 다 합쳐서 얘는 100원, 10원이라고 할게 그냥. 110원. 이 이자가 생겼는데 여중에서 선납법인세 100원과 10원을 뺀 거니까 예치금은 실제 통장에 업된 거는 10,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얘가 이자가 들어오기 전 금액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분계상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떤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예치금만 10,000원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자 수입에 대한 상대 계정, 임시 계정인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이자 전입액. 이거 명목상 비용 계정이에요. 이거를 해서 얼마? 10,000원 보내고요. 장기수선 충당금 10,000원을 설정해주면 예치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